자, 그러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학습활동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볼까요? 1번 쭉 보시면 다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자. 자, 다음 자료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자. 자, 우리 가와 나의 차이점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대칭 분포죠. 대칭 분포는 우리가 반으로 쪼갰을 때 양옆이 같은 경우를 대칭 분포라고 하죠. 자, 이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할까? 요거는 바로 대칭 분포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오른쪽 꼬리 분포죠. 우리가 슬라임이 여기로 쭉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슬라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하면 이쪽으로 꼬리가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꼬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대칭 분포고 이거 오른쪽 꼬리 분포인데요. 바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모두 같은 경우죠. 그러면 평균값을 예를 들어서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전부 50이라고 했을 때 평균값 50을 대표값으로 삼아야지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최빈수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도 역시 50이기 때문에 같죠. 그런 경우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앙값이 예를 들어 중앙에 있으니까 이제 50이라고 본다면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옆에 있으니까 한 80 정도로,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한 30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평균값 즉 80을 이거의 대표값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은 뭐예요? 바로 대부분은 값이 30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을 하시고 이제 내용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답을 보시면 자, 가는 뭐라고요? 최빈수, 중앙값이 모두 평균값과 같기 때문에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이 모두 평균값과 전부 다 동일한 케이스였죠. 이런 경우는 어떤다고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실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에는 평균값과 최빈수, 중앙값 이 세 값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바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료가 다양하죠?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으로 대표되는 대표값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가요?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에. 자, 그 다음 답을 볼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1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정리해 보자. 자, 1과 관련했으니까 어때요? 자료가 다양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료 다양한 거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의 다양한 거,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 자료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또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다 똑같은 말 뭐예요? 자료의 다양한 거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그 다양한 자료 어떻게 고려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범주를 나누자. 그리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해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범주를 나눠서 쪼개서 우리가 평균 야구 선수들의 연봉 잘게 쪼개서 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평균값 이외에 또 평균값 이외에 평균값이랑 최빈수랑 중앙값 등의 다른 대표값들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다. 결국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때요? 복잡한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나타내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줄 알한다. 특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바로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가 뭐예요?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해서 다음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우리가 여기 이 글의 논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 글의 논지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바로 자료가 다양한 경우에. 자, 그럼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볼까요?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평균값이랑 대표값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평균값을 계속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볼까요? 장수는 참모에게 어떤다고 해서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자, 강의 평균 수심을 물어봤죠. 자, 참모는 평균 수심이 어떤다고요? 1.4m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예요? 바로 강의 평균 수심이요. 자, 근데 답변을 들은 장수는 평균 수심이 1.4m고 또 병사들의 평균 키를 재봤어. 또 평균 나왔는데 또 평균 그렇지?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자, 평균 키가 나왔는데 평균 키가 1.65m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강은 1.4m라고 했죠. 평균이. 그러면 1.4구나. 그리고 자, 병사들의 평균 키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키가 다 1.65m겠구나. 자, 그럼 1.4보다 어때요? 병사들의 키가 바로 1.65니까 훨씬 크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죠. 어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자,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자, 어떻게 했다고? 자, 그래서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 강보다 그 병사들의 키가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격을 면했다. 바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다양한 경우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강은 강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곳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가 다양했죠. 평균이 1.4m라고 해서 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1.4m입니까? 그렇지 않죠. 강은 어때요? 이렇게 깊었다가 낮았다, 깊었다 낮았다, 깊었다 낮았다 이렇게 하잖아. 이런 사실, 이렇게 강의 수심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줄친 부분에 이렇게 썼는데 너무 조그맣게 나왔지만 뭐 알아볼 수 있겠죠? 바로 뭐겠어요? 자, 이 경우에 바로 평균의 개념은 자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강은 사실은 어떤다고 했어요? 강 사실은 여러 곳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었는데 사실은 강의 수심이 이렇게 다양했는데 자, 그것을 평균값이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요 줄 그으시고 요 밑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로 인해 물에 빠져서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특히 평균 키보다 작은 키의 병사들의 희생이 컸다. 그러니까 어때요? 병사들의 키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진격을 해라 라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된 경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균만을 고려해서 대상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게 뭐라고? 바로 대상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파악을 했죠. 어떻게? 평균 수심이 1.4니까 강이 전부 다 획일적으로 1.4m일 것이다.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로 나왔으니까 전부 다 1.65m일 것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파악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자료는 다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대상의 다양한 특성과 요소를 살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자료가 다양하다면 그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이 어떤 지문입니까? 바로 사회문화 분야. 여기 나와 있죠. 사회문화 분야의 이제 글 읽기가 되겠죠.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현상이랑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그거예요.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 그렇죠? 이의 특성 및 사회적인 요구, 그러니까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사회현상과 연결이 되는가를 보는 거겠죠. 계속 똑같은 말 뭐예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바로 자료가 다양한 경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자료의 다양성을 우리가 파악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현상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 자료에 다양한 변수, 양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더라 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4번이 아니구나. 3번에 2번, 3번을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2번. 이 글의 제목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평균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바로 모두가 비슷해서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 시대 가고 있다. 왜? 현대사회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현대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구분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해야 되죠.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범주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태도가 요구가 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3번. 이 글의 내용 중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통계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담겨있는 필자의 생각을 파악해보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뭐.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 바로 자료가 다양한 케이스까지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이제 다 했어요. 힘을 냈어요. 자, 다음 글에 드러나는 사회현상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역시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현상, 사회문화적인 상황, 그런 것들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근로자의 평균 소득, 역시 평균 떠나왔죠? 근로자들의 소득을 평균을 내보니까 329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중위소득 중간값이죠. 중간값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41만 원이었다는 거야. 딱 봐도 평균 소득이 더 높은 케이스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임금 근로자의 2015년도 월 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중위소득 바로 241만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 평균을 냈는데 자, 이 값보다 바로 중간값이 더 작다라는 것이죠. 자,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임금 근로자의 약 1,500만 개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중위소득인 241만 원보다 바로 88만 원 높았다. 자, 그래서 평균소득을 우리가 이제 평균소득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건 다 아시죠? 평균소득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평균소득은 바로 근로자들의 총소득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거 이렇게 구하죠? 자, 그리고 중위소득 중간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중간값은 어떻게 구해요?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매기면 그 중에 중간 바로 50등 50명에 해당되는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 중간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평균값보다 지금 중위소득이 훨씬 이제 낮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이 뭐 인원이 20명인데 반평균을 내봤더니 90점이야. 근데 내가 우리 반에서 서열을 매겼더니 10등이야. 중간값이죠. 근데 내 평균이 70점이야. 뭐야? 그럼 내 평균 점수보다 바로 반평균이 훨씬 높은 케이스죠.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내 앞에 등수에 있는 애들이 시험을 엄청 잘 봤구나. 반평균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어때요? 평균 소득이 훨씬 높은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소득보다. 그럼 어때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거잖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앞부분에 훨씬 많구나. 상위권 훨씬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중위소득의 50% 이상부터 150% 미만인 바로 120만 5천원에서 361만 5천원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사실은요. 어디가 많았다고? 전체의 56.4%다. 이게 바로 뭐겠어? 바로 가장 많이 나온 거니까 최빈수가 바로 56.4%니까 최빈수가 바로 사실은 120만 5천원에서 361만 5천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평균값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요? 평균값은 329만 원이었죠? 평균값 지금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경우겠죠? 우리가 이제 글로
자, 그러면 평균 소득으로 근로자 전체 소득 수준을 파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시면 역시 자, 평균 소득은 바로 뭐예요? 연봉이 높은 사람과 또 연봉이 낮은 사람의 소득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료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소득 수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료가 이렇게 다양해. 연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너무 다양한데 자료의 다양한 값을 제대로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소득으로 근로자 전체 소득 대표값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격차가 크다라는 거. 내가 중간인데 내 중간에 있는 내가 20명 중에 10명 바로 10등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내가 10등인 내가 평균이 70점인데 우리 반평균은 90점이야. 나보다 반평균이 더 높네. 자, 이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나 잘 봤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소득이 평균 소득이 더 높다. 바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얘기는 뭐야? 바로 사회적으로 어떤다고 잘 버는 사람은 정말 잘 버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바로 소극 양극화가 심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글을 보고 사회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된다면 잘 버는 사람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 경우가 계속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이런 결과가 있겠죠.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소득 양극화의 원인 중에 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 원인 중에는 바로 계층에 따른 교육. 그렇지. 금수저는 계속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못 버는 사람은 계속 좋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정보라든가 기회의 불평등. 그렇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정보가 적으니까 기회도 적게 되고 이런 불평등이 바로 이런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버는 사람은 바로 못 버는 사람을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못 버는 사람은 잘 버는 사람을 이제 부러워함을 넘어서 싫어하게 될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사회 현상과 연결을 시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학습 활동까지 다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프린트 있죠? 프린트 해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